대종고 스님 서장 함께 보고 있습니다. 요 앞에까지 본 거는 부추밀에게 답하는 편지 3번에 걸쳐가지고 이제 부추밀에게 처음에는 화두 주시고 화두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그렇게 얘기를 해줬는데도 묵조를 하고 있으니까 경책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뭐 나름의 뭔가 반박을 했겠죠. 부추밀이 아니다. 나를 못 믿겠으면 그럼 너가 신한 이참정한테 물어라. 뭐 이런 정도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이참정에 답하는 별도의 편지, 별지. 주석이 이 별지는 응당히 강급사의 편지 속에 있어야 하겠지만 강급사한테 보내는 편지에 같이 끼워가지고 보냈던 모양입니다. 강급사한테는 뭐라고 하셨었죠? 강급사한테는 이제 서두르지 말아라. 너무 뭐 나한테 개성 지어가지고 자꾸 보내지 말아라. 뭐 이런 거. 자네가 주봉에게 준 편지에 어설픈 주애가 눈에 띄는데 기절에 자빠질 뻔했노라. 이렇게 뭐 이런 말씀들 하시면서 저 이참정 보라고 하면서 이제 비교를 했었던 강급사인데 거기 그 편지 보낼 때 이 편지도 같이 보냈었던 모양입니다. 추밀이 최근 구주에 있으면서 일찍이 편지로 도를 물은 적이 있었거늘 이 시간 순서가 어떻게 돼? 지금 또 추밀 이야기가 나오긴 나오니까 뭐 여튼 한바탕 글로써 갈등한 까닭에 말들이 적지 않았는데도 한바탕 글로 그러면은 부추밀이 보내온 편지에 갈등이 많이 들어있어가지고 그런 말인지 아니면은 부추밀이 보내온 편지를 보고 대종고 스님께서 뭐 갈등할 일은 없겠죠. 근데 3번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계속 좀 뭐라 하신 거니까 말들이 많았던 거죠. 말들이 적지 않았는데도 여전히 다름없이 묵조처에 빠졌으니 반드시 삿된 스승에게 귀신 속을 속으로 끌려듦. 삿된 스승에게 귀신 속으로 끌려듦을 입었음이 의심할 여지가 없다.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그럼 그냥 지금 우리가 보는 시간 순서대로 보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부추밀한테 내가 그렇게까지 얘기하는데도 잘 못 알아듣는 거 보면 이게 그 옆에서 나 말고 계속 묵조를 하라고 또 딴소리를 하는 누군가가 있다. 의심할 여지가 없도다. 요 사이도 편지를 받아보니 거듭 고요히 앉음만 우겨서 좋다. 이런 소리를 써놨더라. 거듭 고요히 앉음. 정좌만 우겨서 좋다. 그러면은 뭐 정좌만 뭐 해서 좋다 정도인 건지. 그이가 이처럼 꽉 막혔으니 어떻게 나의 선을 참고할 수 있으리요. 이번에 편지로 그에게 대답하되 또 다시 잇따라 갈등하여 구업을 아끼지 아니하고 철저히 뿌리째 뽑아 주었으나 또 기꺼이 마음을 돌이켜 생각을 바꿔 일상생활 속에서 화두를 잘 살피고 있는지 알 수가 없구나. 내가 구업을 아끼지 않고 갈등하여 이제 뭐라 했다. 너가 하는 것은 부처님의 정법이 아니다.
그렇게 갈등했다. 뿌리째 뽑아주었으나 뿌리째 뽑아주는 말들을 내가 편지에 썼는데 과연 부추밀이 기꺼이 마음 돌이켜서 화두를 잘 살필지 알 수가 없다. 여태도 말 안 들었는데 별로 신통치가 않다. 옛 조사님들께서 차라리 개를 파하기를 수미산처럼 할지언정 삿된 스승의 그릇된 한 생각이라도 스며들을 받지 말지니 개를 파하기를 수미산처럼 할지언정 잘못된 스승의 잘못된 생각에 조금이라도 물들지 말아라. 마치 겨자씨만큼이라도 생각 속에 둔다면, 정식 속에 둔다면 초코파이정. 기름이 밀가루의 듬과 같아서 끝내 빠져나올 수 없느니라. 기름이 밀가루에 스며드는 것과 같아서 도저히 빠져나오지 못한다. 이 추밀이 지금 이런 꼴이다. 만약 그를 만나거든 우선 그이에게 회답한 나의 갈등을 가져 한번 살펴보시고 내가 보낸 부추밀이한테 보낸 편지 니도 한번 봐라. 이참정한테 지금 보내는 편지죠. 살펴보시고 이러한 방편을 지음으로써 이 사람을 구제할지니 사서법 가운데 동사섭을 으뜸으로 삼을지라. 사서법 우리 대불정경 볼 때도 간간히 계속 언급이 됐는데 주석에 있어서 한번 또 보면 첫째 보시섭 재물과 불법으로 보시함이니 그들이 감임함을 따라서 그에게 공급해주고 그들이 이미 은혜를 입었기고 친히 따른다. 재물과 불법으로서 보시한다. 뭔가 이제 우선 가까워져라. 그 정도로 보이고요. 둘째, 에어섭이란 좋은 말로 유인함이니 유인함. 그럼 앞에는 감임함. 감동을 주고 그런 거인 모양인데 여튼 에어섭은 유인한다. 유인함이다. 편안하게 위로해 인도함으로 그 유정심으로 하여금 애락을 생하게 한다. 셋째, 이행섭이란 보살들이 신, 구의 몸이랑 입이랑 또 생각의 행을 따라 일으켜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각각 이익되게 함이다. 넷째, 동사섭이란 그 근기를 관찰하여 교화를 베품이니 그들의 욕망과 하고자 함을 따라서 모양을 나눠주고 모습을 베풀어 광명과 화합하고 번뇌를 따라 그들의 일과 업을 같이 하여 처음은 함께 함이나 뒤에는 다르게 함으로써 그들의 업인을 바꾸어 도의 과보에 나아가게 한다. 네 가지가 다 이제 비슷하죠.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을 지어놓기는 했지만 가까워진 다음에 보시로 가까워지든 말로서 가까워지든 유정심, 애락을 느끼게 생하게 하고 또 신구의 행으로서 가까워지고 그 다음에 동사섭은 관찰하고 살펴가지고 함께 하다가 도둑놈과 함께 하면 육조스님이 사냥꾼하고 같이 살 땐 같이 산 거죠. 같이 하다가 끝에 가가지고 처음은 함께 함이나 뒤는 다르게 함으로써
이거 보니까 이제 육조스님 법문의 이제 스타일이 딱 이런 느낌인 거죠. 아주 이제 이해하기 쉽고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유의법으로서의 말씀을 쭉 하시다가 끝에 가서 살짝 이제 무의법의 말씀을 하시는 방식으로 그들의 어빈을 바꾸어 도의 과거에 나아가게 한다. 이게 근데 지금 동사섭을 으뜸으로 삼을지라 그러니까 야 이참정한테 지금 부추미를 내가 편지 써주는 것만 가지고는 종체 이게 쉽지가 않으니까 아무래도 옆에서 잘못된 스승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계속 영향을 받는 것 같으니까 좀 신경 좀 써라, 좀 챙겨라. 내가 보낸 편지도 한번 보자고 달라 그래가지고 그것도 읽어보고 그러고 이 부추밀하고 가까워지고 그렇게 어울려가지고 하지만 도의 길로 잘 좀 끌어봐라. 자네에게 이참정에게 억지 쓰노니 응당 이 법문을 크게 열어서 그이로 하여금 부추밀로 하여금 믿어들게 한다면 오직 나의 절반 정도 힘은 덜어주실 수 있으리라. 뭔가 이제 뭔가 고난을 주는 느낌도 있는 거고 그럴 자격이 있다. 너도 주변에 가르침을 전파를 할 만한 남을 가르칠 만한 그런 이제 힘이 있으니까 좀 해봐라. 나의 절반 정도 힘은 덜어주실 수 있으리라. 관용구입니다. 그만큼 이제 인정한다는 겁니다. 또 그이로 하여금 믿게 해서 기꺼이 옛 귀신꿀에서 벗어나게 할지라. 편지는 이렇게 끝났고 다음 편지 진소경에게 답하는 편지. 이 편지는 스님 51 1139년 이만에 경산사에 계실 때의 답함. 잠깐 앞에 행장을 보겠습니다. 경산사에 언제부터 계셨지? 53세 황제로부터 밑보여가지고 유배를 가시죠. 가나선 앞에, 서장 앞에, 행장. 소흥 7년, 1136년. 황제의 부탁으로 쌍경사에 머무시다가 여기 행장에는 그렇게 자세하게는 안 나와 있습니다. 여튼 중간에 비어있네요. 진소경에게 답하는 편지. 가르침을 받으니 이 큰 인연의 일대사 인연의 뜻을 두고자 하되 가르침을 받으니 지금 대종고 스님께서 쓰시는 편지인데 어쨌든 인용이 당신이 한 말 가운데 이 큰 인연의 뜻을 두고자 하되 근성이 지극히 둔하다고 하니 자신의 부족함을 다들 이제 드러내고 오늘날도 예법이 그러한 거죠. 가르침을 구하는데 제가 부족합니다. 도와주세요 이런 건데 스스로에 대해서 진단을 근성이 지극히 둔하다. 요 진소경이라는 편지 보낸 사람이 소경이 무슨 소임인지는 주석이 어디 또 다른 기록을 통해서 보자면 232년 한참 이제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그 무렵부터 처음으로 소경을 두었으니 벼슬로서는 제일 큰 벼슬이다. 지금은 1100년 되니까 이 소경이라는 직책이
그러면 처음 생겼을 때 200년대 학원, 뭐 얼마나 같을지 다를지 지위가 높을지 낮을지 모를 일이지만 어쨌든 뭐 전반적인 분위기는 고위 관직이다. 이런 사람이 물어온 건데, 근데 물어오는 편지 가운데 본인이 스스로에 대해서 근성이 지극히 둔하다 이런 표현을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또 콕 집어가지고 지금 또 이야기를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대종고 스님께서. 만일 이와 같을진된 당연히 그대를 위해 축하드리노라. 정말 둔하다고 스스로 정확하게 봤다 싶으면, 그게 맞는 말이라면 축하합니다. 요즘 사대부들이 단지 이 일에 대하여 온갖 것을 다 끝내고 직접 실행해 보고서도 의심을 철저히 꿰뚫을 수 없음은 이것저것 그러면은 시중에 도는 가지가지의 방법들을 다 뭐 이렇게 맛보기 해보고도 의심을 철저히 꿰뚫을 수 없음은 만약 다만 근성이 매우 날카로우며 지견이 너무 많아서 종사께서는 이 소경이 높은 지위인 모양이에요. 아니면은 이제 그런 걸 감안을 하고 번역하신 분께서 이제 그런 식의 의역을 하신 걸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대종고 스님께서 이분의 편지를 받은 거에 대해서 한 표현이, 제가 가르침을 받으니 당신이 보내준 편지를 제가 보니 가르침을 받으니, 이거는 딱히 이제 의역을 하신 건 아닐 테니까요. 한자로도 그렇게 쓰여 있었을 테니까. 그래서 존중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존중이 깔려 있습니다. 대종고 스님 말씀 가운데. 요즘 사람들이 이거저거 다 해보고도 꿰뚫지 못하는 이유는 근성이 다들 너무 날카롭고 지견이 너무 많아서 종사께서 막 입을 열어. 이 종사는 그러면은 그 선지식들이 이제 어디서 무슨 가르침을 받든 간에 그러면은 그 지도를 하는 선지식께서 막 입을 열어서 혀 움직임을 보이자마자 이미 한순간 알아버리기 때문이라. 그래서 오히려 둔한 사람은 이치와 어긋난 여러 가지 잘못된 생각이 없어서 쓸데없이, 물론 날카롭고 근성이 날카롭고 지견이 많은 입장에서야 이제 쓸데없다라고 전혀 생각은 안 하겠지만 바로바로 알아버리니까, 뭔가 답을 내버리니까 의심을 해야 되는데 의심을 할 건덕지를 남기지를 않으니까 요즘 같으면 그냥 바로바로 인터넷 다 검색하면, 그것도 옛날 얘기고 이제는 이제 AI로 다 답을 내버릴 테니까. 그래서 오히려 둔한 사람이 이치와 어긋난 여러 가지 잘못된 생각이 없어서 우연히 종사들의 한 기회, 한 경계 위와 한 말씀, 한 글귀 아래에 지견이 많은 사대부들이 뜻밖의 알아차림과는 같지 않나니, 이거는 이제 당연히 긍정적이지 않은 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뜻밖의 알아차려 버린다. 그러면 깨닫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이거다 싶으니까 화두를 줘도 여기 답입니다, 그거 아니야 해도 워낙 본 게 많으니까, 공부한 게 많으니까 여기 무슨 선사께서 요거라고 하던데요, 이렇게 나오면 이제 선지식 입장에서는 앞에 지금 여기 부추밀처럼 사전 작업이 많이 필요해지는 거죠.
바로 달마대사께서 머리를 내밀어 와서 온갖 신통을 다하더라도 또한 둔한 그를 어찌할 수 없으리니 그게 둔한 거다. 똑똑해가지고 직연으로 뜻밖의 알아차림을 그때그때 내놓는다. 그러면 사회에서야 참 잘하는 건데 달마대사가 현생하셔가지고 온갖 신통을 다 부려도 그런 놈은 구제 못한다. 다만 그는 장애될 만한 이유가 도리가 없기 때문이다. 제가 지금 뭔가 잘못 읽은가 싶은 생각이 잠깐만요. 우선은 이 문단까지 보고 보겠습니다. 근성이 날카로운 이는 오히려 날카로운 근성의 장애를 받아 의성어로 지금 책이라고 써놨어요. 책하는 찰나 바로 깨치지 못하여 톡하는 순간 곧장 깨닫지 못함이라. 근성이 날카로운 이는 오히려 날카로운 근성의 장애를 받아서 책하는 찰나에 바로 깨치지 못하며 톡하는 순간 곧장 깨닫지 못함이라. 이제 동교법에 대해서 이제 표현을 이렇게 묘사를 하신 건데, 언하에 대오를 못한다. 설령 총명한 아르마리 위에서는 배울 순 있을지라도 자기 본분사 위에는 오히려 힘을 얻지 못하느니라. 자기 본분사, 이 일대사 일에 대해서, 그럼 살고 죽는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물론 앞에서 선제식이 묻는 거에 대해서 대답을 그때그때 잘 해내고 총명한 아르마리 위에서,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뭐 배우면은 뭐 만족감도 있고 아니면은 남들한테 자랑하고 흔들 수도 있을 테고, 지금 제가 그러고 있는 거겠지만 그런데 이 살고 죽는 문제, 정말로 그러면은 괴로움을 당했을 때 거기에 있어서 그러면은 뭔가 해결하고 싶지 않냐, 거기에는 오히려 힘을 얻지 못하느니라. 아무 소용없다. 그러니까 다시 맨 앞에 스스로에 대해서 근성이 지극히 둔하다고 하신 것을 저는 절대로 중요하게 봅니다. 그게 둔해서 모르겠다, 이 공부에는 그게 핵심이다. 그런 까닭에 남전화상이 요사이 남전화상 인용하시는 겁니다. 요사이 선사가 몹시 많지만 이런 어리석고 둔한 사람을 찾으려 하나 찾을 수 없다. 라고 하시면서 장경화상이 지극한 이치는 말을 떠났거늘 요즘 사람들이 잘 몰라서 굳이 다른 문자 또는 언구의 이를 익힘으로써 효능을 삼지만 자꾸 말 쫓아가는데, 자기 성품이 원래 심식의 대상이 아니라, 경계가 아니라 이 미묘한 크나큰 해탈문이며 모든 아르마리 작용에도 물들지도 않고 걸리지도 않는지라. 여기까지 인용. 이런 환한 빛이 처음부터 그치거나 멈춘 적이 없어서 이 빛은 밝고 어둡고의 빛이 아니다. 어두워도 빛이고 밝아도 빛이, 이 자성은 본래 그치거나 또는 멈추거나 둔해가지고 모른다라고 하지만, 몰라서 모르고 이
이 자성은 너가 안다 싶든 모른다 싶든 그거랑 상관없는 거다. 처음부터 그치거나 멈춘 적이 없어서 옛 것부터 지금까지 본 뒤 변함없음이 마치 태양이 멀거나 가까우나 다 비춰서 비록 여러 색과 만나더라도 함께 섞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지라. 알지 못한다. 이게 어디서 한번 끊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까닭에 남전화상은 이렇게 표현을 하셨었고, 요 사이 선사는 많은데 둔한 사람이 없다. 둔한 사람이 귀한데 어리석고 공부에 있어서 찾아보기가 힘들다. 왜 이렇게 다들 똑똑하고 떠드는 사람만 많냐? 장경화상은 이 지극한 이치는 말을 떠난 건데 요즘 사람들이 몰라가지고 자꾸 이제 말을 쫓는다. 자성은 심식의 대상이 아니라 말이든 모양은 그러면은 눈으로 보든 소리를 귀로 듣든 이 대상인 건데 다 경계인 건데 자성은 그런 경계가 아니라 이 미묘한 크나큰 해탈문이며 모든 아르마리 작용에도 물들지도 않고 걸리지도 않는다. 작용에 물들지 않고 걸리지 않는다. 허공에다 늘 비유를 하는 건데 허공에 뭐가 있든 간에 어떤 모양이 있든 간에 허공 물들일 수도 없고 또 걸리지도 않는 거고, 이것은 마치 환한 빛이 처음부터 그친 적도 없고 멈춘 적도 없고 본래부터 변함없이 항상 그냥 늘 있어 온 거다. 밝든 어둡든 여러 색이 있든 없든 섞이지 않는다. 이런 거를 여기까지가 이제 장경화상의 인용으로 보입니다. 따옴표가 조금 그런데 아닙니다. 인용이 계속되는 중이에요, 지금. 신령스럽게 비치고 묘하게 밝음은, 이게 비치기는 비추는 건데, 비춘다 그러면은 또 밝고 어두움을 바로 떠올리고 모양을 만드니까 거기다가 신령스럽다 이렇게 갖다 붙이는 건데, 또 묘하다. 묘하게 밝음은 단련할 필요가 없건만은, 단련한다고 점차가 아니다. 탑을 쌓고 농사를 짓고 그러는 공식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단련할 필요가 없건만은 잘 모르기 때문에 겉모습을 형상을 구한다. 다만 눈을 비벼서 망령되이 헛꽃을 일으킴과 같아서 뭘 자꾸 만든다. 왜냐하면 모르겠으니까, 뭐 잡을 게 없으니까 자꾸 만든다. 단계를 만들고 처음에는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하고, 성인도 또 단계로 이야기를 하고 수도한가부터 아라한가까지, 보살도 또 십지보살 이야기하고 또 그 위로도 또 이야기를 하고, 다 헛꽃이다. 모양은 다 헛꽃인데 이걸 만들어가지고 쓸데없이 스스로 지치게 하여 세월만 헛되이 보내다니, 만약 돌이켜서 자성을 비출 수 있다면 다른 사람은 없으리라. 자성을 비출 수 있다면 일체 밖으로 뭐 모양을 만들 일이 없다. 만들고 얻어야 되고 깨달아야 될 그러한 지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를 나한테 가르쳐주고 또 라이센스를 발급을 할
다른 사람이 있어가지고 구할 필요가 없다. 들고 놓고 베풀고 행함에 참 모습을 어긴 적이 없었느니라. 자성을 스스로 깨치고 나서는 똑같은데 평상시 하는 것과 들고 놓고 또 베풀고 행함에 그런데 참 모습을 어긴 적이 없다. 그대가 스스로 근기가 둔하다고 하니 우선 이렇게 돌이켜 한번 비춰보아라. 능히 둔함을 아는 자는 오히려 둔한지 둔하지 않은지 둔하다는 거를 스스로 아는 자는 그럼 둔한 거냐? 그럼 둔하지 않은 거냐? 이렇게 비춰봐라. 질문을 되돌려 주시고 스스로 둔하다는 거에서 질문을 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진소경이 한 말을 어쨌든 돌려주신 다음에 만약 빛을 돌려 되비추지 않고 회광반조 오직 둔하다는 근성만 지켜서 오히려 번뇌를 낸다면 곧 원래 없는 것 위에서 거듭 있지도 않은 것을 더하며 헛꽃 위에 다시 헛꽃을 더하느니라. 조금 말을 다듬어 보면 쭉 여태까지 하신 말씀이 진소경이 보낸 편지에서 요거를 요걸 들고 그냥 상대방이 한 말 가운데서 주워가지고 그걸 칼로 휘두르시는 거예요. 늘 품 안에 내가 가장 잘 쓰는 무기를 하나 잘 숨겨놓고 있다가 꺼내가지고 무찌르는 게 아니라 그냥 그때그때 주변에 널려있는 것 가운데 아무거나 손에 잡히는 대로 들고 휘두르시는 그런 모양새이죠. 여태까지 쭉 편지 쓰신 걸 보면 너가 스스로 근성이 지극히 둔하다. 요거 주워가지고 공인된 조사 스님들께서 이때에는 지금 당대에 살아가지고 법을 펴시는 상황인 거니까 대종고 스님께서 내 말이 별로 믿기지가 않으면 그러면은 이제 인정받은 과거의 조사 스님들께서도 다 뜻을 같이 하는 말씀들을 진작에 해 놓으셨다. 좀 믿어라. 그러면서 남전 화상 말씀, 장경 화상 말씀 인용을 하시면서 그 둔한 게 귀한 거다. 둔한 거를 없애려고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은 뉘앙스에 또 자기는 둔해서 총명하지 못해서 느려서 이게 싫다. 이런 게 들어있는 거니까요. 아르마리를 잘 모르는 거기에 빠르지 못한 둔함이 귀한 거다. 아르마리가 빠르면 이제 얼마나 겉만 핥고 이 공부에 대해서 이익을 보지 못하는지에 대해서도 쭉 말씀을 하시고 그대가 스스로 근기가 둔하다고 하니까 이렇게 한번 돌이켜 비춰봐라. 둔함을 아는 자는 그럼 둔한 거냐 둔하지 않은 거냐
만약 빛을 돌려 되비추지 않고, 그러면은 빛을, 밖으로 향하는 빛을 나의 시선과 나의 생각과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은 한번 이 향하는 방향을 쉬고 그럼 그 이전으로서 그러면 방향을 돌려가지고 스스로를 한번 이제 보면서 근데 만약에 빛을 돌려 되비추지 않고 그러지 않은 상태로 공부를 한답시고 하면서 오직 둔하다는 근성만 지켜서 너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다. 나는 둔한데 그것만 자꾸 쥐고 있으면 그러면서 오히려 번뇌를 낸다면 그게 번뇌 내는 거다. 그것은 헛꽃 위에 다시 헛꽃을 더하는 거다. 모양을 본래 없는 허공 가운데에 우리는 허공을 이게 용납을 못하니까 자아라는 것 자체가 이미 모양인 건데, 그럼 이게 무아이다. 이 용납이 안 되니까 불편하니까 그러면 뭐라도 자꾸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지금 눈을 비벼보면은 이제 뭐 뿌옇게 눈앞에 뭐 생기고 이런 거에 빗대가지고 관용구입니다. 역시 모양을 없는 가운데서 모양을 어거지로 만들어가지고 헛꽃을 만들고 그거 좋다고 쫓아가고 아니면 그거 싫다고 없애려고 들고 하는데, 그런데 지금 너처럼 유의법으로서 공부를 하려고 드는 것을 그러면은 헛꽃은 헛꽃대로 있고 또 그 헛꽃을 없애보겠다는 생각을 또 일으키고, 그러니까 헛꽃에다가 헛꽃을 더하는 거다. 그게 번뇌를 내는 거다. 번뇌를 없애겠다고 수행을 해보겠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번뇌에 번뇌를 더하는 짓이다. 그런데 들어보아라. 능히 근성이 둔하다 함을 아는 것은, 잘 들어, 근성이 둔하다고 함, 이것을 아는 것은 반드시 둔하지 않나니 설령 이 둔함을 지키진 못하더라도 그렇다고 또한 이 둔함을 버리면서까지 참고하려고는 하지 마라. 취하고 버림과 영리하고 둔함은 사람에게 있지 마음에 있지 않으니 이 마음은 삼세의 모든 부처님과 더불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과 더불어서 한 덩어리다. 마음을 깨친다. 깨달아야 될 마음은 거기에는 애초에 이미 뭔가 모양이 아니기 때문에 영리하다, 둔하다, 취하고 아니면 버리고 그런 개념이 아니다. 자꾸 그런 공식으로서 마음이 있고 내가 모르는 무슨 마음이 있고 요거를 깨달아서 그러면은 얻어야지. 또 뭐 영리하게 빨리 깨닫든지 뭐 둔하게 뭐 잘 못 깨닫든지 이제 이런 개념으로 자꾸 생각을 일으키지 말아라. 이 마음은 그냥 그 자체로서 삼세의 모든 부처님과 그냥 한 덩어리다. 만약 그렇지 않고 둘이라면 나 따로 있고 요 마음 따로 있고 부처 따로 있고 깨달아야 될 마음 따로 있고, 만약 이게 둘일진데 이게 나눠졌다면 이걸 구분을 해서 자꾸 그렇게 보면 곧 법이 평등치 않으리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고 마음을 전함이 모두 허망하며 지인을 구하고 실을 찾음이 진짜 명품이다. 진품이다. 요거를 구하고 찾음이 오히려 잘못을 저지름이니 다만 한 덩어리요.
둘이 아닌 마음이 취하고 버림과 영리하고 둔한 사이에 반드시 있지 아니함을 안다면 곧 아주 손쉽게 달을 보고는 손가락을 잇고 곧장 한 칼에 두 동강 내겠거니와 만약 다시 의심을 해서 망설여 앞을 생각하고 뒤를 헤아린다면 나는 둔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또 앞을 또 나아가야 될 해야 될 일이 꽉 한참 차 있는데 다른 도반은 뭔가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한참 저 앞에 앞서서 가고 있고 이렇게 앞을 생각하고 뒤를 헤아린다면 바로 펴지지도 않는 주먹 손가락 위에 실다운 견해를 램이며 뭔가 비유인 이제 그런 표현인 것 같은데 어디에 의하면 굽혔다 폈다 하지도 않는 주먹의 손가락은 사물을 가리키지도 못하는 주먹 꽉 쥐고 있으면 그러면 이제 손가락은 접혀 있는 거니까 하물며 그 손가락 위에서의 실다운 아르마리아. 그러니까 요 앞에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는 요거랑 이제 계속 이어지는 그런 표현이었고요.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그러면 이제 손가락 다 보니까 달을 보라고 손가락을 가리키는데 달 보라고 손가락 가리키는데 예, 달을 보는 이제 그러한 똑똑한 이제 그런 희유한 이제 그러한 인연은 드물지만 달과 손가락을 이제 둘로 보지 않는 이제 그런 경계에 대한 비유인 건데 그런데 바로 펴지지도 않는 주먹 손가락 위에다가 그쪽 손가락 방향이라도 보면 그거 가지고도 뭐라 그럴 판에 주먹 쥔 거에다가 전혀 엉뚱한 손가락 보고 있으면 근, 경, 또 법, 육근, 육경 또 그러면 육식으로서 법 속에서 헛되이 꾸며냄이며 이 삼라만상 이 모양의 세계 그때 뭘 붙잡고 있든 나는 모양 안 붙잡는다 부처님 가르침을 따른다 하면서 사실 알고 보면은 깊이 들어가 보면 또 애매하게 이제 모양을 이제 슬그머니 이제 머리로 뭐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헛되이 꾸며냄이며 몸뚱아리 가운데 아무런 까닭 없이 스스로 붙들려 갇혀 버리나니 까닭 없이 스스로 붙들려 갇힌다. 또 모양에 깨달을 기회가 없느니라.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이는 느낌입니다. 이 진소경에게 보내는 편지에선 그냥 바로 대놓고 경책을 하고 했었던 그 앞에 사람들하고도 좀 달라요. 모두에게 그런 건 아니었긴 하지만 최근 몇 해 동안 어떤 한 부류의 삿된 스승이 묵조선을 말하기를 사람으로 하여금 하루 종일 무슨 일이든지 관여치 말고 쉬고 쉬되 입도 떼지 마라. 현재에 떨어질까 두렵다고 하는데 흔히 사대부들이 총명하고 영리한 근성에 의하여 불임을 당하는 것으로 해서 대다수가 시끄러운 것을 싫어하다가 잠깐 삿된 스승들의 고효히 앉는 정자하는 가르침을 받고서 뜻밖의 힘 덜림을 보고 거기서 뭔가 자기가 편안해진 맛을 보고
곧 옳다고 여기고는 다시 묘한 깨달음을 구하지 않고 이거다 싶으니까, 그러면은 방편으로 한 부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신 이제 그러한 구절들을 가지고 이런 삿된 스승들이 부처님 말씀하고 전혀 다른 말을 하면, 그러면은 똑똑한 사대부들인데 그런 거에 속아 넘어가지도 않겠지만, 방편으로 하신 말씀들인데 거기서 또 자기가 직접 효과를 보고 요 약이 잘 듣는다, 먹으니까 실제로 약이 효과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게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을 하는 약이 아니라 그때그때 그러면은 증상만 완화를 시켜주는, 거기에 만족을 해서 다시 묘한 깨달음을 구하지 않고 다만 잠잠한 속에 편안함으로써 지극한 이치를 삼나니, 편안함을 지극한 이치로 삼는다. 저는 그걸로 만족합니다. 그러면은 선지식이 어떻게 해야 되죠? 더 지옥으로 너의 편안함이 얼마나 얄팍하고 근거가 없고 한지를 맛보여줘야 되는데, 그러면은 화가 머리끝까지 나든, 그게 화든 두려움이든 슬픔이든 뭐든, 그러면은 효과가 있었던 걸로 느껴졌던 이런 고요히 앉는 가르침이 얼마나 빈약했었는지를 느끼게 해주는 건데, 선지식의 역할이라는 게, 내가 구업을 아끼지 않고 힘써 이 폐단을 구제하였더니 이제 점점 잘못을 아는 사람이 있게 되었음이라 하고 계속 이어지는데, 나머지는 또 다음에 보겠습니다. 진소경에게 답하는 편지를 오늘 보는 중이었는데, 그 앞에는 이참정에게 간략하게 덧붙여가지고 하시는 말씀, 요거는 부추밀 좀 챙겨라, 요거죠. 진소경에게 답하는 편지는 스스로 지극히 둔하다, 근성이 둔하다, 이걸 통해서 쭉 이야기를 풀어나가십니다. 둔하다, 그러면은 총명하다, 둔하다, 이거를 편지를 쓰신 진소경이 이 전제를 하는 거고, 총명하고 둔하고 선과 악이 있고, 그 중에서 저는 선하고 싶어요. 악을 어떻게 하면은 피할 수 있습니까? 그게 느껴진다. 공부는 그렇게 둘로 나누는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한마디만 해가지고는 이게 쉽지가 않으니까 여러 조사 스님들 말씀도 인용하고 그러고는 또 뒤에서는 이제 묵조선 이야기도 또 하시고, 묵조선의 공부법이다, 진소경 당신께서도. 그러면은 이제 실제로 묵조선 수행을, 지금은 아마 웬만한 사람들은 이 시절에는 다 불교 좋아하는 사람들은 묵조선에 대해서 이미 다들 맛을 본 그런 사람들인 거겠죠. 그러니까 묵조선식인데 그것은 삿대다. 하루 종일 무슨 일이든지 관여치 말고 쉬고 쉬되 입도 떼지 마라. 이렇게 묵조선에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도 있고, 아니면은 그러한 시점도 있는 거고, 공부하는 가운데. 그런데 이게
이게 궁극의 지극한 이치로 삼아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삿된 것이다. 그래서 당신도 이런 얘기 듣고 해보는데 그러면은 이제 사람에 따라서 정말로 잘 쉬어지는 사람이 있을 테고, 그런데 지금 이 진소경 당신께서는 지금 요거 해봤는데도 잘 안 되니까 스스로를 둔하다,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걸로 보이는데, 그게 귀한 거다. 이제 요거 좋다고, 요걸로 맛 보고 요거 좋다고 하는 자들은 내가 그렇게 편지를 여러 번 보내고 해도 답이 없더라. 뭐 그렇습니다. 책임질 수 있다. 대종고 스님께서 나는 책임질 수 있다. 그게 끝이 아니다. 사실은 시작도 아니다. 내가 구업을 아끼지 않고 이 폐단을 구제했다. 구제하고 있다. 폐단이라고 널리 알리고 있고, 그리고 실제 모양이 없는 부처님 법을 깨달을 수 있게끔 또 그 맛을 실제로 보여준다. 책은 여기까지. 우리는 이제 모양이 있으니까, 몸뚱아리에 갇혀 있으니까 시작하고 끝이 늘 있어야 돼서 여기까지. 잘 봤습니다. 그럼 또 이번 주말은 우리 안거 해제 저 며칠 안 남았습니다. 전출 하신 분들도 있고, 전출이 중요합니까? 안 중요하면 지금처럼 입에 올리지도 않을 텐데, 중요하다고 하면은 오늘 1시간 동안 본 게 다 이거하고 거꾸로 된 말을 하는 게 돼버리고, 그러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니까 그냥 다음에 뵙겠습니다.